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여성인데요. 예비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에 저랑 같은 직장인이에요. 저희 둘은 만난 지 1년 정도 됐고 양가 부모님께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걸 허락받은 상태예요. 저랑 남편은 각각 다른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개발 일을 하고 있었고 예비 남편은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퇴근 후에 술집에서 예비 남편이랑 만나서 한잔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비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요즘 대기업으로 이직하고 싶어. 내 친구들 중에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가 대기업에 이직한 애가 있거든? 대학 시절에 내가 걔보다 공부 잘했는데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배 아프더라. 나라면 걔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예비 남편이 전부터 대기업 가고 싶다, 이직하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아서 그렇게 놀랍지도 않았죠. 그저 전처럼 예비 남편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비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대기업 쪽으로 서류를 넣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1차에서부터 떨어지니까 예비 남편이 너무 우울해하는 거예요. 제가 또 자기소개서를 잘 쓰려고 강의도 받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비 남편을 위해 자기소개서를 살펴봐줬어요. 예비 남편이 마케팅 쪽으로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자기소개서 작성은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말까지 반납해가며 여러 번 자기소개서를 수정해줬어요. 수정한 자기소개서를 보니 제가 썼어도 예비 남편의 경력이 더 돋보이더라고요. 게다가 대기업에서 나올 법한 예상 질문까지 준비해서 모의 면접도 도와줬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예비 남편이 너무 고마워했죠. 결국 이러한 제 노력으로 예비 남편이 얼마 전에 대기업 자회사로 이직하면서 연봉이 크게 올랐어요. 예비 남편이 제 덕분에 자리도 잡았으니 저랑 결혼을 빨리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비 남편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비 남편이 웃으면서 이런 식으로 얼척없는 농담을 하더라고요. 이제 내 연봉에 맞는 새 여자 찾으란다. 내가 이제 월급이 더 많이 나오니까 더 좋은 여자 찾아야겠네. 안 그래도 대기업 다니면 여자들이 소개시켜달라고 줄을 선다고 하던데. 이 말을 듣고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죠. 예비 남편이 실실 쪼개면서 하는 말이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웃으라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열받는 건 매한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 이런 식으로 폭발해버리고 말았는데요. 뭐라고?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당신 설마 나랑 헤어지겠다는 소리를 지금 하는 거야? 대기업 자회사 합격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잖아. 그치? 제가 이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니까 예비 남편이 슬며시 미소를 거두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런 식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장난으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진지해? 당신이 이렇게까지 기분 나빠할 줄은 몰랐어.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난 그냥 가고 싶었던 회사에 합격하니까 너무 신나서 그랬어. 예비 남편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닥 달갑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이야기해놨죠. 그게 장난이라고? 다시는 그런 장난치지 마. 왜 안 하던 장난을 치고 그래? 자기가 이러는 거 처음 봐. 갑자기 왜 이러는데? 정색을 하면서 뭐라 하니까 예비 남편이 이후에 말을 조심히 하는 것 같길래 예정대로 결혼 준비를 이어갔는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상견례 자리를 갖고 결혼식 날짜를 잡고 청첩장까지 인쇄한 상태에서 예비 남편이 저에게 뜬금없이 이런 식으로 파혼을 통보하는 거예요. 우리 파혼하자. 나 당신이랑 결혼 못할 것 같아. 당신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나. 진짜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제가 순간 벙찐 채 남편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봤어요. 뭐라고? 이렇게 갑자기 파혼하자고? 그동안 스드메 알아보고 다닌 건 뭐야?
심지어 어제 막 청첩장 나왔는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청첩장이 어쩌네 저쩌네 평가하고 있었잖아. 갑자기 나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데? 분명 그때 청첩장 중 몇 개가 불량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 떠들고 있었거든요. 제가 파혼하자고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몇 번이나 물어대니까 예비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결혼 준비까지 다 한 마당에 정말 미안하지만 이제 내가 대기업 자회사에 합격했으니까 나랑 경제적 수준이 맞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딱 봐도 너랑 네 연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네가 싫어진 건 아니고 그냥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 벌써부터 부담되니까 정리하자. 이혼보단 파혼이 더 낫잖아. 예비 남편이 그동안 절 돈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순간 할 수 있는 욕은 다 하면서 예비 남편 뺨을 쳤죠. 그 뒤에 예비 남편한테 매달리지도 않고 보내줬고 예비 남편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어요. 이후에 저는 정말 바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퇴근 후나 주말에 투잡을 뛰기로 했는데요. 덕분에 이별의 아픔은 야근과 주말 근무로 잊을 수 있었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슬퍼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초기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실력이 향상되면서 더 많은 일감을 받게 됐어요. 투잡 뛰던 게 중소기업 연봉보다 더 많이 벌게 되니까 다니던 회사를 아예 그만두게 됐죠. 그 후로 계속 재택근무를 하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돈이 될 만한 개발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회사를 차려서 이 프로그램을 팔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모은 자본으로 창업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예전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부장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장님께 정말 오랜만에 뵌다고 인사드리고 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부장님은 현재 벤처 투자자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개발 프로그램을 발견했다고 하니까 부장님이 관심 있어 하셨어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기업들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데요. 초기 자금이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큰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저희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기업의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화된 결정을 도울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부장님께서 흡족하게 들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상당히 혁신적인 접근인데 투자자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야. 내가 직접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일하고 나오는 길이라 사업계획서와 재무 예측 자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사업계획서와 재무 예측 자료가 든 서류차를 부장님께 드렸어요. 부장님이 그걸 한참 동안 보시더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잘 준비했네. 예상 매출과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여. 투자 결정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자료를 좀 더 살펴보고 투자를 진행해 보겠네. 이렇게 부장님 덕분에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거죠. 최선을 다해 사업 론칭을 한 뒤에 독창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큰 돈을 벌어들였어요. 제 사업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성장하며 많은 투자와 관심을 받았는데요. 출시 첫 달에만 100여 개의 기업이 저희 소프트웨어를 도입했고 두 번째 달에는 월 매출이 대폭 상승했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1000개의 기업에서 우리 회사를 찾고 해외 시장 진출도 멀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제가 차린 회사가 업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새 스타트업 CEO로 자리 잡게 됐어요. 그러다 제가 직원 복지 서비스로 이것저것 도입시켜 보다가 직원들을 위해 녹즙 배달을 시켜보게 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 녹즙 배달이 온다는 거예요. 이전 예비 남편이 배달원으로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전 예비 남편도 저를 보고 1차로 놀랐고 다른 직원이 다가오면서 절 대표님이라고 부르니까 2차로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전 예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네 연봉에 나랑은 안 맞겠다.
대기업 자회사 합격했다고 새로운 여자 찾느라 바빴을 텐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대기업 자회사에서 녹즙 배달까지 시키는 걸 보니 돈을 많이 주나 봐? 제가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니까 이전 예비 남편이 잔뜩 주눅 들어있더라고요. 전 이전 예비 남편이 엄청 기분 나빠하며 획 가버릴 줄 알았거든요. 끝까지 안 가고 서 있더니 조심스럽게 제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할 말이 있으니까 잠깐 나와봐.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 여기서 이야기하기 좀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내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이전 예비 남편이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니까 느낌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반응해봤는데요. 뭐? 도대체 어디로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여기서 하지 못할 이야기가 뭐가 있어? 여기서 말해봐. 왜? 당신이 저지른 짓이 너무 창피해서 그래? 제가 이런 식으로 비꼬는데도 이전 예비 남편이 묵묵히 서 있더라고요. 이전 예비 남편이 이렇게까지 해서 저한테 말하려는 게 뭐가 있을까 싶었죠.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전 예비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앞장서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러는 건지 한번 들어보자. 별 이야기 아니기만 해봐. 당신이 한 짓 전부 다 소문내서 다시는 이 근처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이전 예비 남편이 계획적으로 뭘 꾸민 건 아닌가 봐요. 사무실에서 나왔는데 이전 예비 남편이 복도에서 어딜 갈까 갈팡질팡 하더라고요. 제가 일단 회사 비상구 쪽으로까지 끌고 갔더니 이전 예비 남편이 저보고 이러는 거 있죠? 사실 내가 이직한 회사가 문제가 많았어.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는데 그 일에 연루돼서 해고당한 거야. 그런데 그 사실을 차마 당신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당신한테 피해가 갈까봐 무서워서 헤어지자고 한 거야. 이전 예비 남편이 이러길래 콧방귀를 뀌었죠. 이제 와서 저한테 어떻게든 용서를 받으려고 거짓말을 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나랑 파혼하기 전에 당신이 한 짓 잊었어?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도대체 뭐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건데? 똑바로 말해봐. 제가 일부러 시비를 걸면서 이전 예비 남편 성질을 툭툭 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전 예비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러는 거예요. 회사 정보를 몰래 빼가서 다른 회사에 팔아넘기는 스파이 짓거리를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됐어. 나도 한동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그래서 너한테 그런 식으로 대했던 거야. 이놈이 정말 돈에 눈이 멀어서 연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이전 예비 남편을 대놓고 비웃어주며 이랬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지금 회사 대표 되고 잘 나가니까 거짓으로 꾸며내는 거 아니야.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것 같아? 나 그렇게 만만한 여자 아니야. 제가 그때 누명을 쓴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예비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말대로 이 모든 게 가짜였으면 좋겠다. 진짜로 내가 대규모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버렸어. 회사의 고위 임원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서 아무도 모르게 이익을 챙기고 있었는데 난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입사했거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건이 터지면서 여러 사람들이 수사를 받게 됐고 나도 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거야. 내가 학력도 별로고 경력도 별론데 갑자기 뽑히니까 의심이 된다고 누가 찔렀나 봐. 이전 예비 남편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이걸 누가 믿나 싶었거든요. 남편 입에서 이런 식으로 그럴듯한 말들이 술술 나오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소송 비용으로 거금을 썼거든. 대기업 자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절대 이기지 못할 것 같았고 이러다 감옥 갈 것 같은 상황에서 당신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어. 이렇게 진실을 말한 다음에 헤어지자고 하면 당신 성격상 절대 안 헤어질 것 같으니까 일부러 막말을 한 거야. 다행히 내가 무혐의를 받아서 이렇게 녹즙 배달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어. 이전 예비 남편 말이 사실이면 이거 너무 안쓰러운 상황 아닌가요? 게다가 이전 예비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고 있어서 긴가민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이 대꾸해버렸죠. 아무리 그래도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 이게 사실이어도 문제야.
바보도 아니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진실을 숨기는 사람이 어딨어? 제가 이전 예비 남편에게 이런 건 전부 다 공개하고 같이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었거든요. 이전 예비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울어버려서 미안해. 그동안 당신이 너무 많이 보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나 다시 만나주면 안 될까? 내가 그동안 당신 보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전화해보지도 못하고 문자도 못하고 찾아가지도 못해서 소가리만 했어. 당연히 당신이 당한 게 있으니까 날 못 믿겠지. 내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직접 만나보면서 결정해도 되잖아. 전처럼 진지하게 만나보자는 게 아니고 몇 번만 만나봐라. 어? 이전 예비 남편 말대로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한두 번 정도는 만나보려고 했는데요. 예비 남편이 실제로 전이랑 다르게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비 남편이 전에 막대했던 건 아니고 연인보다는 친구 같은 느낌이 컸어요. 그런데 이제는 작은 것 하나하나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죠. 예비 남편이 전에는 밖으로 나가서 데이트하고 오자고 하면 너무 귀찮아 했거든요. 저는 반대로 쉬는 날에는 무조건 나가서 노는 걸 좋아했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예비 남편이랑 제가 헤어지기 전에는 이러한 부분이 참 안 맞았는데 다시 만난 뒤로 저한테 너무 잘 맞춰주더라고요. 절 만날 때마다 예비 남편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오늘은 유원지에 가보자. 아니면 자기가 옛날에 가고 싶어 했던 놀이공원 수목원 같은 데 가도 좋아. 전시회는 어때? 전시회도 가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싫다고 해서 안 갔잖아. 예비 남편이 먼저 어딜 가자고 한 게 처음이라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낯선 예비 남편의 모습에 제가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웬일이야? 오빠 그런데 왜 가는지 모르겠다며. 연애 초 때나 가보고 잘 안 갔으면서. 우리 맨날 동네에서 만나고 회사 근처에서 만났던 거 기억 안 나?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예비 남편이 무척이나 민망해하더라고요. 뒷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저한테 이런 답변을 내놓았어요. 그땐 피곤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거야. 이제 변했으니까 데이트 코스는 나한테 맡겨. 네 취향으로 전부 다 맞춰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별의별 곳을 다 알아봐서 가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주로 가고 먹고 싶어하는 것만 먹어서 미안할 정도였어요. 먹고 싶어하는 것도 예비 남편이랑 제가 정말 정반대였거든요. 예비 남편은 매운 걸 안 좋아하고 고기류를 좋아했는데요. 저는 떡볶이, 김치찌개 이런 종류의 얼큰하고 매콤한 음식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곤욕을 치르곤 했어요. 서로 이거 먹자 저거 먹자 투닥거리기 바빴으니까요. 싸우고 나서는 항상 밥을 따로 먹으러 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이것까지 저한테 다 맞춰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배고프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예비 남편이 이런 말을 꺼냈거든요. 자기야,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매운 갈비찜집 알아놨거든? 거기서 밥 먹자. 그전에는 내가 맨날 고기 먹자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맞춰줘야지. 이러면서 맛집 리스트를 쫙 뽑아놓은 거예요. 그 뒤로 전국 맛집을 다 돌면서 연애 초 때보다 더 연애 초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예비 남편이 너무 절 챙겨주고 맞춰줘서 부담스러울 정도였죠.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예비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이번엔 오빠가 가고 싶은 곳에 가거나 먹고 싶은 거 먹자. 우리 다시 만난 후로 오빠가 계속 나한테 맞춰줬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맞춰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맞춰주려고 하지 마. 오빠가 하고 싶은 것도 하게. 제가 대놓고 예비 남편에게 어디로 가고 뭘 먹을지 정하라고 했는데요. 예비 남편이 옳았구나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이야기할 줄 알았거든요. 의외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난 괜찮아. 내가 헤어지기 전에 한 짓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내 죄값 치르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이 용서할 때까지 뭐든 다 할 거야. 예비 남편이 저한테 쩔쩔매면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게 보여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저도 이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비 남편한테 이렇게 말해봤는데요. 내가 그동안 당신을 쭉 만나봤는데 당신이 전보다 나한테 더 진지해진 것 같아. 결혼을 전제로 다시 한번 만나보자. 이번엔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서로 공유하고 고민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예비 남편이 너무 감동받은 얼굴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딜 다녀오겠다고 하더니 꽃다발까지 사다 주면서 이러는 거 있죠? 자기야, 내가 실수했는데 다시 받아줘서 고마워. 내가 다시는 자기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할게. 내가 자기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야. 이 말을 들은 순간 역시 예비 남편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고 나이도 있으니 결혼 생각이 스물스물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기가 무섭게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예비 남편이 그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놀러 갔는데요. 예비 남편이 땀을 많이 흘려서 좀 씻고 오겠다고 하길래 기다렸는데 탁자 위에 올려진 종이가 눈에 띄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예비 남편이 쓴 카드 내역서였어요. 키즈 카페에서 180만 원을 결제하고 2시간 후 그 앞에서 밥까지 사 먹었더라고요. 식당 이름이 딱 봐도 양식집, 레스토랑 쪽인 것 같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맞았어요. 식당에서 결제된 금액을 보아하니 2명이서 먹은 것 같았죠. 그래서 예비 남편이 나오자마자 카드 내역서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야, 내가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여기 놓여져 있어서 무심코 봤거든? 키즈 카페에서 도대체 뭘 했길래 180만 원이나 결제했어?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비 남편이 한 발자국 내디디려다가 그대로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남편이 잠깐 당황스러워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일이 둘러댔어요. 아, 거기? 난 또 무슨 소린가 했네. 조카가 거기를 워낙 좋아해서 정기권을 끊어준 거야. 거기 유명한 키즈 카페라던데 당신은 모르고 있었지? 애들 엄마 사이에서 난리라더라. 아무리 유명한 키즈 카페라고 해도 180만 원을 한 번에 결제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예비 남편에게 끝까지 일이 추궁했죠. 아무리 그래도 180만 원이나 결제한다는 게 말이 돼? 너무 큰 돈 아니야? 오빠 사기당한 것 같은데. 거기 키즈 카페 어디야?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런데 예비 남편 표정이 확 굳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얼굴을 보고 하고 놀라버리니까 예비 남편이 서둘러 웃더니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애도 아니고 알아서 할게. 내가 조카를 위해서 결제한 건데 갑자기 취소하면 좀 그렇잖아. 내 자존심 좀 생각해줘. 예비 남편이 한 번에 여러 가지 표정을 보여주고 순식간에 숨기니까 깨름직한 기분이 들었죠. 바로 그때 예비 남편이 화제를 돌려서 이 일을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요. 안 그래도 예비 남편이 저한테 한번 거짓말을 했잖아요. 저를 위해 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친구한테 상담을 해봤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예비 남편에게 느껴졌던 수상한 부분들을 쭉 읊어줬는데요. 그러니까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너 그거 알아? 키즈 카페가 불려나기 딱 좋은 장소래. 거기서 애들이랑 같이 만나서 데이트하다가 헤어져도 애들끼리 친해서 만난 거라고 둘러대면 잘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 있지? 혹시 몰라. 니네 남친이 유부녀 만나고 있을지도. 안 그래도 전에 갑자기 수준 안 맞는다고 헤어지자고 하던 놈이잖아. 너무 믿지 말고 뒤에서 미행해봐. 친구 말을 들어보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평소 휴대폰을 검사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한 달에 180만 원씩 결제하는 것도 그렇고 예비 남편이 저한테 말을 안 하고 하는 행동들이 은근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느낌이 쎄했죠. 게다가 친구가 키즈 카페가 불륜하기 좋은 장소라고 했잖아요. 이상하게 예비 남편 폰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주말에 예비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빠, 오늘 뭐해? 시간 남으면 만나서 밥 좀 먹자. 내가 차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여기까지 데리러 와줄 수 있어? 나 살 것도 있는데 편의점도 들리자. 제가 갑자기 불렀는데도 예비 남편이 총알같이 날아오더라고요. 예비 남편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마침 편의점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편의점 쪽을 가리키면서 이런 부탁을 했죠. 오빠, 편의점에서 빵 좀 사줄 수 있어? 이번에 나온 신상빵 있는데 그게 진짜 맛있대. 저기 편의점에서만 파는 거라고 하던데. 제가 일부러 구하기 힘든 빵 종류를 이야기한 다음에 예비 남편을 내보냈는데요. 예비 남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자마자 바로 예비 남편 휴대폰을 확인해 봤는데 비밀번호 잠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예비 남편이 비번 누르는 걸 몰래 봐서 알아둔 덕분에 바로 비번을 풀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손쉽게 비번을 푼 다음에 전화번호부를 다 뒤져봤거든요. 근데 전부 다 제가 아는 사람이거나 부장, 팀장 이런 호칭이 달린 사람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여자 이름 같은 건 없었죠. 어차피 본 김에 확실하게 확인해 두려고 문자도 살펴봤어요. 예비 남편 폰에 남겨진 문자는 다 광고 문자 뿐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확인한 게 대출 문자. 예비 남편이 대출을 받은 흔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큰 금액을 여러 번 대출했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비 남편이 제가 사달라는 걸 사들고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른 핸드폰을 제자리에 가져다 두고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전 이때 예비 남편이 키즈카페에 쓴 거금과 대출 문자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더 이상 예비 남편과 같이 있을 수 없어서 결국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죠. 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그런데 집으로 가면 안 될까? 방금까진 괜찮았는데 순식간에 이러네. 말 걸지 말아줘. 더 이상 견디기 힘들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조금 섞인 말들을 내뱉고 말았어요. 예비 남편의 두 번째 거짓말과 비밀. 전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두 번이나 저를 엿먹이려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두 눈을 꼭 감고 있으니까 예비 남편이 눈치 없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래?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했잖아. 신상으로 나온 빵 있는지 봐달라고 하던 사람이 이러니까 황당하네. 어디가 아픈데? 병원으로 갈까? 제가 그냥 집으로 가자고 하니까 예비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절 집에 데려다 줬는데요. 집으로 가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비 남편을 한 번 더 떠볼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죠. 그래서 다음 날 예비 남편에게 몸이 좋아졌다는 연락과 함께 이런 문자를 보내서 예비 남편 마음을 슬쩍 떠봤어요. 자기야, 나랑 친한 친구가 약혼한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친이 몰래 대출받은 사실을 숨기고 있었대. 그래서 결국 파혼했다고 하는데 이게 파혼할 만한 사유인가? 같이 갚아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예비 남편의 의중을 떠본 거예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예비 남편이 이런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걸로 파혼을 했다고? 너무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당신이랑 생각이 같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용서해주고 같이 갚아줄 거야. 예비 남편이 다 말해놓고 그런 건 왜 물어보는 거냐고 따졌는데요. 제가 그 말에 답하지 않고 바로 이런 식으로 화제를 돌려버렸죠. 나 지금 회사인데 점심시간에 잠깐 보자. 당신 오늘은 어느 구역으로 배달 간 거야? 점심시간에 어디쯤인지만 알려주면 내가 거기로 갈게. 제가 회사 대표라서 좀 늦게 들어가도 되니까 예비 남편이 녹즙 배달해야 하는 곳을 알아내서 그 근처에서 만났는데요. 그리고 전 예비 남편이 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호들갑을 떨었어요. 이상하다. 오빠 핸드폰이 사라졌어. 어디 갔지? 분명히 주머니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오빠 핸드폰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제가 핸드폰 잃어버린 척 연기를 하면서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예비 남편이 의심도 안 하고 폰을 건네주길래 그 핸드폰으로 제 전화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제 핸드폰을 찾는 척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척 예비 남편에게 이리 말했죠.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곧 갈게요.
오빠, 나 휴대폰을 화장실에 두고 온 것 같아.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내가 얼른 다녀올게. 누가 전화를 받은 것 같아서 지금 가야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정신없이 예비 남편 혼을 쏙 빼놓은 거죠. 제가 대답도 듣지 않고 곧바로 예비 남편 핸드폰을 화장실로 갖고 들어갔는데요. 화장실 칸 안에서 예비 남편 문자를 살펴봤어요.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개발자니까 남편이 쓰는 은행 어플 비번을 해킹해서 알아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서 예비 남편 폰에 광고처럼 보이게끔 대충 문구를 적어놓고 맨 밑에 링크를 보내놨어요. 예비 남편이 광고 문자가 오면 그냥 읽어보기만 하고 지우진 않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바로 제가 보낸 문자를 찾을 수 있었어요. 거기서 링크를 눌러버리니까 예비 남편 폰이 바로 해킹된 거예요. 당연히 남의 정보를 해킹해서 보는 건 불법이긴 한데 지금 제 인생이 골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해킹해서 살펴본 거였어요. 이런 방법으로 예비 남편 폰을 해킹해서 은행 어플에 로그인을 했는데요. 예비 남편이 대출한 내역을 쭉 살펴봤는데 진짜로 달마다 100만 원씩 대출을 했더라고요. 도대체 한 달에 한 번씩 100만 원으로 뭘 했길래 대출까지 했나 의심이 됐어요. 그것도 모자라 예비 남편이 녹즙 배달하느라 바쁘다고 한 달에 3-4번밖에 못 보는 상황이었거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비 남편이 뭔가 미심쩍었어요. 예비 남편이 대기업 자회사에서 스파이라는 누명을 썼는데 뭔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이상했죠. 저 같으면 돈이 없으면 국선 변호사 알아보고 인터넷 여기저기에 억울하다는 글이라도 쓸 텐데 예비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전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찾은 척하면서 예비 남편의 핸드폰을 돌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예비 남편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일단 회사 업무를 미리 전부 다 처리한 다음에 긴 휴가를 간다고 말해놓고 여름에 쓸 휴가를 땡겨 쓰게 된 거예요. 그 뒤에 예비 남편의 뒤를 쫓아다녔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직접적으로 붙어서 쫓아다니면 제 신분이 쉽게 노출이 되니까 예비 남편이 모르는 제 비서와 함께 쫓아다녔는데요. 제 비서는 팔촌 사촌 동생이라서 믿을만 했어요. 그러다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됐죠. 예비 남편이 녹즙을 배달하다가 말고 그 키즈 카페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가면 예비 남편이 눈치챌까봐 제 비서인 사촌동생이 따라 붙었는데요. 그리고 그 사촌동생이 갔다 와서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키즈 카페 카운터 근처에 창문이 있었는데 거기 창문이 열려 있어서 소리가 전부 다 들렸어.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귀를 기울여 보니 키즈 카페 사장이 어느 남친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밀 지켜줄 테니까 매달이 어려우면 2-3개월에 한 번씩은 100만 원씩 결제하고 가라고 했어. 돈이 없으면 자기가 알려준 대로 은행 어플 들어가서 대출을 받으라고 하던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다른 사람이 예비 남편에게 지시를 내려서 핸드폰으로 대출을 하게 만들었던 거였어요. 또 사촌동생이 이런 말을 이어서 해주더라고요. 게다가 키즈카페 사장이 돈을 안 주면 여친 몰래 우리 언니랑 바람 피운 거 전부 다 말해버릴 거라고 했어. 그런데 키즈카페 사장이 말하는 여친이 딱 언니 아니야? 맞아요. 사촌동생 말대로 키즈카페 사장이 말하는 여친이 딱 봐도 저 같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촌동생이 이런 설명까지 덧붙여주는 거 있죠? 키즈카페 사장이 언니를 알고 있는 이유는 그 사장의 친언니 때문인 것 같아. 그 사장의 친언니가 예비 남편을 회사에 꽂아주고 좀 만나주다가 버린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게다가 키즈카페 사장의 친언니를 통해 언니를 알게 된 것 같아. 한마디로 키즈카페의 친언니가 대기업 자회사 임원급인 여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거죠. 예비 남편이 저한테 자기 연봉에 맞는 새 여자 찾는다는 몹쓸 언행을 한 이유가 법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자 문제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촌동생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언니 남친이 대기업 자회사에서 스파이 누명을 썼다는 말도 전부 다 거짓말이래. 대기업 자회사 임원급인 여자가 언니 남친에게 자기랑 만나주면 대기업 자회사 들어오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었나 봐.
언니 남친이 대기업 자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진짜로 인맥으로 대기업 자회사에 들어가 버렸어. 그러다 대기업 자회사 임원급인 그 여자가 언니 남친에게 파혼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언니랑 헤어진 거야. 그렇게 언니 남친이 대기업 그년한테 버려졌는데 어쩌겠어. 당연히 그 임원급인 여자가 회사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바람에 언니 남친이 적응하지 못한 거야. 결국 언니 남친이 회사에서 계속 무시당하니까 사표를 내고 녹즙 배달원으로 전락해버린 거지. 이 말을 들으니 퍼즐이 한 조각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예비 남편이 키즈 카페에 돈을 결제한 이유는 굳이 전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예비 남편이 자기가 더러운 방법으로 대기업 자회사에 간 걸 숨기려고 했던 거죠. 저한테 사실을 숨기려고 임원급인 여자의 친동생이 하는 키즈 카페에서 노예처럼 돈을 가져다가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촌동생이 이런 말들을 전해줬는데 확실히 하고 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촌동생을 붙잡고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너 이거 진짜 네가 들은 거 확실하지? 언니가 지금 파혼이 달린 거라서 제대로 말해줘야 돼. 언니가 파혼만 할 게 아니고 복수하고 참교육하고 아주 깽판치고 다 할 거거든? 라고 말하면서 몇 번이나 되물어봤는데요. 제 귀로 안 들었으니까 재차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촌동생이 이런 식으로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언니, 나 못 믿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난 믿어도 돼. 내가 이 두 귀로 직접 들은 거야. 내가 잘못 들었을 리가 없잖아. 사촌동생의 확답도 들었겠다. 이 사실을 전부 다 알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예비 남편이 제게 다시 접근한 이유도 제가 전이랑 다르게 회사 CEO가 됐으니까 그랬겠죠? 다른 사람이 보기엔 어떻게 저걸 속나 할 수도 있어요. 예비 남편이 이렇게까지 머리를 써서 사람을 속이는데 어느 누가 안 속겠어요? 2번이나 절 속였다는 사실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대급 통쾌한 역관광을 시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비 남편이 여보세요 하자마자 제가 울먹거리면서 이리 말해버렸죠. 오빠, 나 지금 큰일 났어. 진짜 심각한 일인데 오빠가 와주면 안 될까? 우리 결혼이 달린 일이야. 어쩌면 우리 결혼 미뤄야 할 수도 있어. 제가 이러니까 예비 남편 목소리가 사뭇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남편이 달려오자마자 갑자기 우리 회사가 망했다고 말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해버렸는데요. 나 사실 그동안 말 못했는데 투자자와의 협상이 결렬돼서 투자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어. 게다가 사무실이 갑자기 물이 새고 그러잖아. 예상치 못한 유지보수 문제 때문에 사무실 임대 계약을 조정했거든? 결국 우리가 사무실 물 샌 거 전부 다 뜯어 고쳐주고 나가야 한대. 수리 비용에 이사 비용까지 돈이 엄청나게 깨지고 말았어. 결국 운영을 계속할 자금이 부족해져서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워지더라고. 몇 달씩 밀리다 보니 직원들이 노동부에 신고하더라. 그냥 폐업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제 예상대로 예비 남편 낯빛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뭔가 중얼거리더니 아씨 이러는 거예요. 예비 남편이 단번에 돌변해버린 후에 저보고 이러는 거 있죠? 헤어지자. 나 돈만 아니면 너 같은 거 만나줄 생각 없어. 스타트업 CEO가 됐다고 하길래 돈 좀 벌 것 같아서 비굴하게 굴었구만. 재수없게 하필이면 이럴 때 망하냐? 차라리 돈 좀 뜯어낸 다음에 망하지 그랬어. 예비 남편의 본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까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피해 금액을 줘야 한대요.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 예비 남편은 제가 어이없어 하는데도 이런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그동안 대기업 자회사 대표 이사인 여자를 만나왔고 그 여자 덕에 대기업 자회사에도 들어갔어. 그런데 그 여자한테 차인 뒤로 그 여자의 친동생한테 공갈을 받고 있었거든. 당신한테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지도 않는 키즈 카페를 결제해왔던 거야.
하지만 당신이 스타트업 CEO로서 돈이 좀 나올 구석이 있으니까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결제해 준 거거든? 근데 당신이 망해버려서 일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당신이 변제를 해줘. 순간 다 엎어버릴까 하다가 기발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비 남편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을 쭉 하면서 이렇게 말해버렸죠. 알았어. 내가 변제해 줄 거니까 시간을 줘. 얼마나 주면 되는지 결제 내역까지 싹 다 뽑아서 가져와 봐. 내가 확인해보고 줄게. 예비 남편 그것이 정말 멍청한 게 진짜로 제가 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주 기고만장해져서는 뻔뻔하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틀 줄게. 당신이 특별히 나한테 주면 헤어지지 않고 만나줄 테니까 꼭 갚아줘. 나 키즈 카페 전용 때문에 안 그래도 골치 아팠거든. 전 그날만큼은 아주 온순하게 알겠다고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죠. 예비 남편 그 꼴 보기 싫은 것 바로 혼쭐을 내줄 것이지 왜 거기서 그러고 있었냐고요? 저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죠. 예비 남편이 다시는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싶어서 진작부터 작전을 짜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틀 뒤가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요. 이틀 뒤에 바로 예비 남편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사장을 불렀어요. 안 그래도 예비 남편 때문에 녹즙을 정기적으로 결제해놨었거든요. 회사 이름을 말하니까 바로 어디 쪽인지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예비 남편이 한 짓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말해버렸어요. 사장님, 더 이상 여기 녹즙 못 먹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저기 저 남자 직원분 아시죠? 저 직원분이 저한테 접근해서는 돈을 뜯어내려고 했거든요. 녹즙하는 제비한테 된통 당한 것 같으니까 전부 다 환불해주세요. 안 믿겨지시면 제비가 들고 있는 영수증 확인해보세요. 저거 괜히 들고 온 게 아니고 저보고 빚을 갚아달라고 들고 온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조치 안 취해주면 인터넷에 올려서 공론화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심지어 제가 거기서 남편이 돈을 변제해달라고 말한 녹음본까지 공개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사장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바로 예비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주변을 서성이며 눈치만 보고 있다가 불려왔는데요. 사장이 몇 분 전이랑 다르게 얼굴 표정이 매우 안 좋아져서 예비 남편도 당황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게다가 진짜로 예비 남편 손에 영수증이 들려있으니까 사장이 얼른 그걸 확인해 보더라고요. 사장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비 남편이 저를 가리키면서 저한테서 받아야 하는 돈이라고 씨부렸죠. 그러니까 사장이 예비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었어요. 야, 네가 대표님한테 왜 돈을 받아내려고 해? 네 진짜로 손님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려고 했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놈아.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환불하러 온 거 아니야. 그럼 이 영수증은 뭔데? 네가 카페에서 쓴 걸 왜 들고 와서는 대표님한테 달라고 해? 이것이 녹즙 팔러 갔으면 녹즙만 팔 것이지 뭐하는 짓거리야? 제가 거기서 인터넷에 올려서 공론화할 거라고 하니까 사장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게 당연했죠. 예비 남편 얼굴빛이 새하얘졌길래 그 면상에다 대고 제가 본 걸 다 말해버렸어요. 사실 당신이 키즈카페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길래 대화하는 걸 엿들었어. 나 몰래 대기업 자회사 임원급 만난 거 숨기려고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더라. 그래서 그날 진실을 다 알아버려서 회사 망한 척한 거야. 그러니까 예비 남편이 거의 경악을 하더라고요. 그대로 무너져 내려서는 저한테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싹싹 빌었어요. 미안해 자기야. 내가 대기업 자회사에 쉽게 들어가서 성공하려다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당신한테 올인한 거야. 그 키즈카페 그녀 때문에 카드 빚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당신이랑 결혼하면 공개하려고 했어. 한마디로 이게 뭔 뻘소리겠어요. 저보고 갚아달라고 하려고 했다는 소리죠. 이 새끼는 여자 둘한테 다 다리 걸치고 있다가 직귀에 지가 넘어간 거예요. 너무 얼척없지 않나요? 제가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예 손절하고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고 싶어진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비 남편이 아주 엎드리다시피 하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나 100% 빚 못 갚으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미안해.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내가 진짜 미쳤나 봐, 자기야. 자기야, 제발. 이번에 당신이 정말로 나 차버리면 인생 끝이야. 다시는 제기 못 한다니까? 전 그런 예비 남편을 발로 차버렸죠. 제가 미쳤다고 이 자식의 속내를 다 알게 됐는데 봐주고 얘랑 결혼을 하겠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한테 이런 일침을 날려버렸어요.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하지 마. 네 같으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받아줄 것 같아? 날 속인 게 처음도 아니고 무려 두 번째야. 두 번 둘 다 뒤통수 쳐놓고 제발 봐달라는 소리가 나와? 제발 용서해달라는 소리가 나오냐고. 이거 진짜 도른 자식 아니야?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예비 남편이 잔뜩 굳은 채로 아무 소리 없대요. 예비 남편 사과 따위 받고 싶지도 않아서 사장님한테 얼른 환불하라고 했어요. 녹즙 사장님한테 환불을 받아놓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사장님이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는지 예비 남편한테 이러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야, 너 짐 싸고 나가라. 사생활 때문에 회사에 피해주는 직원은 처음이네. 뭐? 고객을 상대로 뭔 짓을 해? 네 진짜로 제비야? 고소하기 전에 지금 당장 나가! 예비 남편이 녹즙 사장님한테 매달리는 모습까지 실컷 보고 예비 남편이 일하던 곳을 빠져나왔죠. 그대로 예비 남편이랑 아예 깨끗하게 파혼하게 됐는데요. 그 뒤로 저는 혼자서 회사 꾸려나가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이전 예비 남편한테 된통 당한 덕분에 연애할 생각이나 결혼할 생각은 없어져서 당분간 일에만 집중할 생각이네요.